안녕하세요, 사장님입니다. 오늘은 세차 관리하면서 타기 세 번째 시간, 세차를 합시다. 세차를 세차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제가 차를 9월 12일 날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10월 26일입니다. 세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오늘의 컨텐츠를 위해서 세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차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차라는 게 그래요. 이거는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차가 망가진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대원칙만 지켜주시면 뭐 어떻게 해도 차는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가 하는 방법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저렇게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차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물때들도 전체적으로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바퀴 뒤쪽에 이런 이물질들도 상당히 많죠. 본넷 쪽에도 이런 물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라이트에도 벌레 사체가 많고요. 이 차는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앞쪽이 엄청 크기 때문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박히네요. 휀더 쪽에도 이런 때가 많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이런데 차라리 유리막이나 고체왁스나 물왁스나 뭔가 발려 있으면 이 정도까지 상태는 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출고하고 완전 생도장, 맨도장 그대로 한 달하고 좀 더 넘는 시간 동안 항상 외부에 주차를 했고요. 그 비가 오는 거 맞고, 비가 또 그러니까 비도 그래요. 엄청나게 장마처럼 비가 계속 많은 양이 내려버리면 오히려 차가 깨끗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비가 뭐 잠깐 왔다가 또 말랐다가 잠깐 왔다가 말랐다가 그런 식으로 하죠. 날씨가 약간 동남아 날씨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면 차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물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차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 좀 더 불리세요. 불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도장면에 데미지를 적게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나 측면부 쪽에 이런 큰 이물질들이 있죠. 이런 거는 고압수로 무조건 날려주셔야 돼요. 저런 걸 고압수로 안 날리고 미트질을 하면 저게 미트에 끼어서 도장면에 같이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도장면도 돌아버리고 나도 돌아버리고. 자, 먼저 준비물부터 보시죠. 자, 오늘 세차 때 쓸 거 세팅했는데 하나씩 보시면 요거는 그냥 중성 카샴푸입니다. 한 100ml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중성 카샴푸입니다. 한 50ml 정도 씁니다. 얘는 그 알칼리 원액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구하기 힘드시니까 그 PB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구해 놓으시면 괜찮아요. 요 두 개를 섞어 쓸 건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하시면 그 알칼리 프리워시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케미칼 여러 개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차량의 오염도에 맞게 조절해서 섞어서 쓰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방식이니까. 그리고 승용차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런 SUV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세차 봉 하나 있으면 편하고요. 이건 예전에 알리에서 구매한 전동 분무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압축 분무기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한 압축 분무기를 많이 쓰시는데, 압축 분무기에서 돈 정말 조금만 더 보태면 전동 분무기를 살 수가 있어요. 전동 분무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요거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워시미트, 워시미트는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족에는 워시미트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요 세차 버킷입니다. 세차 버킷은 이렇게 투명한 게 조금 저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완전히 투명한 그런 재질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투명만 돼도 이게 물이 얼마고 거품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투명한 걸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바퀴 달려있는 게 좋고요. 다음은 요런 솔들인데 요거는 타이어 할 때 주로 씁니다. 요런 솔들은 타이어 림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닦는 용도고요. 얘들은 그냥 휠 겉면을 닦는 그런 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뭐 요거를 많이 씁니다. 얘가 털도 적당히 부드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좀 커요. 닿는 면적이 좀 커서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이런 거 알리 같은 데 사면 얼마 안 합니다. 기본적인 용품들은 이 정도만 해도 세차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장면의 상태에 따라서 뭐 페인트 클렌저라든지 추가적인 코팅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팅제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할게요. 오늘은 세차만 합니다. 자, 세차 프로세스 첫 번째 고압수를 칠 건데, 고압수는 뭐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 뭐 아니다, 밑에서부터 날리면서 올라가야 된다, 말이 많은데 고압수의 목적은 큰 이물질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물때들 있죠, 표면에 이런 거를 고압수로 막 조져서 날린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압수는 뭐 차 전체적으로 큰 걸 날리면 좋지만은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요 휀다 안쪽 그리고 큰 이물질이 뒤쪽으로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압수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큰 이물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뒷바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고압수를 칠 건데 저는 이렇게 짧은 게 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씁니다. 물론 세차장에 뭐 긴 걸로 고정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긴 걸로 하실 때는 앞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쓸게요. 고압수는 위쪽부터 내려올 건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흩날리듯이 뿌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쪽부터 하실 때 큰 이물질을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 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장에 고압수를 쏘아 줄 건데 처음에 이쪽 면을 어느 정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물질들이 가운데 쪽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작업하실 때는 조금 강하게 조금 멀리해서 한쪽으로 뭔가 이물질들 다 쓸어 내려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일단 한쪽을 이 정도만 해주시고 반대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물질들을 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천장은 저쪽으로 이물질을 다 날린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이제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위쪽부터 해서 쭉 이제 뭐 이렇게 판을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바퀴 도셔도 되고 이물질들을 밑으로 내려서 바닥에 떨군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휀다 안쪽에도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고압수 하실 때
평소에 차를 외부 주차하시면 비가 오면 이게 유리에 있던 먼지나 모래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와이퍼에 낍니다. 이렇게 와이퍼에 끼면 이 상태에서 와이퍼질 해버리면 모래로 유리를 긁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와이퍼 자국으로 뭔가 유리가 끓긴 모양이 있죠. 그거는 와이퍼에 낀 먼지나 모래들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압수 하실 때 여기 같이 쏴버리세요. 그렇게 쏘면 와이퍼에 있는 코팅이 날아가지 않냐? 괜찮습니다. 와이퍼는 어차피 소모품이고 코팅은 흑연을 나중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고압수 쏘실 때 여기 같이 쏴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면에 중점적으로 쏘시고, 물론 면에 뭐 큰 이물질이 있으면 떨구는 게 맞지만은 요 틈새 쪽을 좀 잘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 틈새 쪽에 박혀 있는 것들을 고압수로 빼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고압수 쏘실 때 보통 카메라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너무 가까이 이렇게 안 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압수는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큰 이물질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틈새에 조금 신경 써서 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워시라는 걸 할 건데 프리워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본세차보다 프리워시를 잘 해야 세차가 쉬워지고 더 빨라집니다. 우리 광택을 낼 때도 우리 초벌, 뭐 중벌, 말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초벌이 제일 중요해요. 초벌을 잘 내놓으면 광택을 끝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세차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워시를 잘 해놓으면 세차가 편해지고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럼 프리워시란 게 뭐냐? 프리워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요즘에는 목욕탕 가서 때를 불리어서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하지만 저는 뭐 부산 사람이니까 허심청 이렇게 한번 가면 좋아요. 딱 탕에 들어가서 때를 완전히 불린 다음에 이렇게 밀면 굉장히 잘 밀리죠. 하지만 때를 안 불리고 밀면 불렸을 때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피부에 데미지가 갑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도장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최대한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불린 거를 본세차 때 밑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워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압축 분무기로 하는 분무 방식의 프리워시가 있고 폼 방식의 프리워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폼 방식이 프리워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폼을 뿌리면 기분은 좋죠. 막 검은 차에 막 이렇게 폼 쫙 뿌리면 하얗게 쫙 덮이고 하면 기분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물질을 불리는 데 있어서 폼이 좋냐 아니면 압축 분무기 뭐 자동 어쨌든 분무 방식이 좋냐 폼 방식이 좋냐라고 하면 분무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도장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분무 방식으로 하면 그 약재가 도장면에 이런 식으로 다 묻어요. 하지만 폼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품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분무 방식보다는 뭔가 엄청난 두께를 줘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장면에 닿는 부분은 이렇게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반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뭔가 도장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폼 방식보다는 일반 분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럼 폼을 쏘는 거는 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폼을 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물과 알칼리, 계면활성제 그런 게 다 어느 정도 묻기 때문에 잘 됩니다. 폼은 안 되는 거라 뭐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둘 다 잘 되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이제 같은 뭐 그런 거죠. 같은 카샴푸의 양을 썼을 때 도장면에 좀 더 닿는 면적이 많은 건 일반 분무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무 방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실제적으로도 폼보다는 저는 분무 방식을 조금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폼 방식이 뭔가 뿌리는 쾌감은 더 좋은 거는 아시죠? 자, 저는 요런 자동 분무기를 쓸 건데, 이건 촬영용이 아니라 가정용, 이렇게 화분에 물 주는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겁니다. 뭘 써도 상관없는 거죠. 제 경험상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 2리터 정도 되는 걸 쓰시는 게 조금 여유로워요. 뭐 1리터나 1.5리터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가 좀 커서 2리터 정도 되는 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도꼭지 바로 끼워서 하시면, 여기다가 지금 오염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알칼리 50ml 넣고요. 그 다음에 중성 카샴푸 50ml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조금 더 넣어서 2리터 채워왔고요. 이렇게 분무 방식으로 할 때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려서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보다 조금 흩날리듯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무 방식의 장점은 우리가 폼을 일반 지금 저는 이제 가게에서 하지만은 일반 우리가 셀프 세차장 가서 하시면 폼을 일단 꽂으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무 방식으로 하시면 오염도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한번 분무를 하고 어느 정도 건조되는 면이 보이면 남아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뿌려서 불리는 시간을 확실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폼으로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뿌린 다음에 여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추가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워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분무 방식을 선호하면 개인적인 거예요. 예. 폼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선호한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뿌리실 때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응하면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마른 데가 있으면 그 부분만 조금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을 뿌리실 때 위쪽을 조금 많이 뿌리시면 어차피 얘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아래쪽에는 안 뿌려도 어느 정도 채워져요. 그래서 위쪽을 좀 많이 뿌리시고 아래쪽은 조금 작게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은 그냥 안 묻은 데만 없을 정도로만 해주셔도 다 묻어요. 그리고 타이어 갈변이 있죠. 갈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알칼리로 빼는 거기 때문에 프리워시 때 뭐 갈변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프리워시만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천장하고 차 이쪽 절반 뿌렸는데 지금 한 300ml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롭다는 얘기죠.
그냥 안 묻은 데뭐 없게 꼼꼼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다 뿌렸는데 지금 남은 게 누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500ml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를 그냥 다 뿌리고 뭐 오염도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다 뿌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를 한번 세척을 할 거잖아요. 그럼 물을 한번 더 받아서 한번 더 돌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장면에 묻어있던 세정제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세정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물, 알칼리, 계면활성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을 한 번 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으면 물을 한 번 더 넣어서 한 번 더 뿌리세요. 그럼 얘 세척도 할 겸 겸사겸사 좀 더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 통 안에 카샴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더 추가하실 때는 지금 제가 부은 것처럼 카샴푸에 타격이 없게 부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수도꼭지 대고 물을 확 틀어버리면 안에서 거품이 막 생겨서 물이 뭐 요만큼 차기도 전에 거품이 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꼭지로 하실 때는 수도꼭지를 정말 한 3분의 1 정도만 조금만 열어서 쫄쫄쫄쫄 들어가게 그렇게 하셔야 거품을 최소화하면서 물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케미칼들은 남아 있는데 약간 건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하면 되죠. 한 바퀴 더 돌릴게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할 때는 이미 도장면에 많은 양의 카샴푸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하셔도 완전히 다시 덮을 수가 있어요. 계속 불리는 거죠. 자, 이런 데도 이미 묻어 있잖아요. 그냥 물만 한 번만 이렇게 진화만 가져도 다시 프리워시 뿌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묻어요. 끝. 자, 이렇게 분무 방식으로 하게 되면 프리워시 시간을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폼으로 하면 폼이 이제 떨어져 버리면 또 끝인데,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고압수로 헹궈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다렸는데 완전히 지금 카샴푸로 코팅이 돼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보여드리면, 자, 여기 카샴푸가 말라서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카샴푸가 다 이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리워시를 해놓고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뭐 5분 기다려야 된다, 10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 많은데 씻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건조된 부분이 오래돼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조된 부분이 조금 군데군데 보인다. 그러면 고압수로 헹궈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 차는 좀 조금 더 불리고 싶어. 그러면 분무기를 한 바퀴 더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세차장 사장님이 싫어하십니다. 지금 고압수로 헹구는 거 제일 처음에 고압수로 한번 했던 방식이 있죠. 큰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고압수로 안 떨어졌던 뭐 중간 크기나 중간 크기 이하의 이물질들이 계면활성제랑 이렇게 반응을 해서 도장면과 결합력이 느슨해지거든요. 이제 불렸기 때문에 사람 때랑 똑같아요. 불렸기 때문에 느슨해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처음 고압수 방법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 생각하시면 고압수 쏘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트래픽 필름이라고 하죠. 굉장히 얇게 도장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고압수로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이렇게 터치를 줘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방식이 나누죠. 이제 뭐 투벅 기술을 해서 하나는 카샴푸, 하나는 그냥 맹물해서 카샴푸로 이렇게 떠서 세차를 하고 맹물에 이렇게 씻고 다시 카샴푸로 떠서 세차를 하고 맹물에 씻고 아주 좋고 아름다운 방법이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 일단 버킷을 2개를 해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2개를 이게 움직여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는 이 귀차니즘과 효율충, 굉장히 타협하는 그런 타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담으실 때는 뭐 고압수로 담지 마시고 뭐 급수대 있잖아요. 거기서 물 이렇게 틀어서 담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물만 이렇게 채운 다음에 카샴푸를 여기다가 안 풀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밑에 담그고요. 그 다음에 봉 담그고 이렇게 헹구는 물용으로만 씁니다. 자, 이제 미트질을 할 건데 저는 카샴푸를 중성을 여기다 넣어서 차에 도포한 다음에 그걸 밑으로만 이렇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거를 뭐 네이밍을 하자면 거꾸로 세차법 뭐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버킷에 물을 받고 카샴푸를 붓고 이렇게 뭐 고압수 거품을 쫙 내서 그걸 떠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 도장면에는 물기가 있죠. 이 상태에서 카샴푸를 이제 폼을 아예 만들어서 뿌리고 물기 있는 미트를 가지고 그 폼을 닦나. 제가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해요. 결과물도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얘로 뿌리게 되면 이 자체로도 이미 때를 더 불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 이제 거꾸로 세차법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좀 팁을 더 드리자면 이제 폼을 뭐 중성 폼을 쓰든 중성에다가 뭐 오염도에 따라서 알칼리를 약간 섞어서 쓰든 측면에다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우리가 이제 미트질을 꼼꼼하게 하다 보면 측면에는 다 흘러내려서 바닥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넷 요쪽에 조금 많이 뿌려 놓고요. 그 유리나 천장, 뭐 승용차들은 천장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뿌려 놓으시면 그거를 측면 안 뿌린다는 게 아니라 많이 뿌려 놓으시고 측면 중에서도 측면 약간 위쪽 흔히 뭐 유리 위쪽이죠. 천장과 유리 끝부분 사이 그 정도 경계면에 조금 많이 뿌려 놓으시면 미트질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뿌릴 때 여기
여기 좀 많이 뿌려 놓는 거죠. 그래서 측면 뿌릴 때는 요 아래쪽보다 위쪽을 조금 많이 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한다고 지금 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영상 안 찍으시니까 원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손 안 닿는 평평한 부분은 이렇게 봉으로 하는 게 좀 편하고요.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이렇게 폼이 있고 밑에가 지나간 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밑에가 지나간 데와 안 지나간 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봉으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고 밑으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뭐 그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렇게 봉을 빨고 또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실 때는 위쪽부터 이렇게 뺑글뺑글 여러 바퀴 돌면서 하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손이 안 잘려요.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봉으로만 세차를 끝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요것도 익숙해지시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미트 하는 것처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물 안 묻히고도 거의 마무리급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미트로 하는 게 좋으면 미트로 하시면 되죠. 이미 프리워시로 지금 엄청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미트질을 할 때 뭐 엄청 이렇게 눌러서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미트질 할 때는 그냥 부드럽게 최대한 뭔가 귀찮아서 너무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 설렁설렁 하셔야 도장면에 데미지가 없어요. 뭔가 이 이물질을 지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고압수 쏠 때 완전 하단부 있죠? 이물질이 많이 묻었던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하십시오. 위에서부터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와서 거기는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하셔야 안전합니다. 아니면 밑에는 프리워시를 하고 고압수를 한다고 해도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쓸어서 위에서 문지르는 그런 꼴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미트질을 다 했고, 미트질 하다 보면, 뭔가 이 카샴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버킷 있죠? 거기다 카샴푸를 조금 더 타서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압수로 씻어 볼게요. 자, 이렇게 고압수까지 했고요. 고압수 하실 때 포인트는 카샴푸를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틈새 위주로, 이런 틈새들 있죠. 틈새들 위주로 조금 한쪽으로 쭉 밀어서 거품을 빼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닦을 때 막 거품 있고 이러면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휠은 지금 아직 새 차라서 상태가 별로 나쁘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만 할 건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면 그건 휠 관리하는 편 또 따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휠 같은 경우는 지금은 깨끗해서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한다고 하시면 아까 마지막에 남은 이 거품 물 있죠. 여기는 상당히 많은 카샴푸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요거 가지고만 이렇게. 그래서 사실 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를 잘하는 거예요. 주차를 잘 하시고 코너 돌 때 조금 크게 도시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운전하다가 휠에 데미지 먹는 거 아니면 휠은 사실 크게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입차들은 브레이크 분진이 조금 많이 날려서 빨리 더러워지기도 하는데, 뭐 국산차들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혹시 뭐 갈변 같은 거 있으면 알칼리로 빼시면 됩니다. 알칼리 뿌려놓고 갈변이 녹으면 이렇게 솔로, 뭐 솔은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 손에 딱 잡았을 때 이거 손에 딱 착 감긴다, 뭐 그런 솔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휠까지 했습니다. 사실 휠은 마지막 고압수 하기 전에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좋죠.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면 휠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그 버킷에 물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드라잉이죠. 세차할 때는 뭐 앞서서 뭐 카샴푸를 이렇게 쓰고 뭐 미트질을 이렇게 하고 폼을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세차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한다고 차에 데미지가 가고 저렇게 한다고 데미지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카샴푸가 묻어 있고 물이 묻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물론 샴푸마다 윤활력이란 거 좀 다르긴 하지만, 윤활력이 안 좋은 샴푸라도 샴푸랑 물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도장면에 미트가 지나간다고 스크래치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뭐냐, 간혹 보면 세차 열심히 다 해놓고 물기를 엄청 열심히 막 물기를 엄청 닦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도장면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떤 마인드로 하시냐면, 나는 물기를 한 80%만 닦겠어. 좀 남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물왁스를 쓰시거나 뭐 고체왁 쓰시거나 뭐 그렇게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기를 닦고 차를 빼고 물기를 닦고 물왁스 같은 거 올리실 거잖아요. 그때 나머지 물들을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런 큰 드라잉 타월 쓰시는데 대부분 이런 꽈배기 타입을 쓰실 겁니다. 이 수건이 바싹 건조되어 있으면 그 건조된 게 이렇게 닿는 것만으로도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분무기로 물을 뭐 한 번씩 완전 적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유리 쪽을 먼저 이로 닦아주세요. 유리는 어떻게 해도 스크래치 안 납니다. 쭉 펼쳐서 유리 쪽부터 이렇게
요 하이그로시는 이렇게 닦지 마세요. 유리 쪽부터 대충 전체적으로 수건에 물기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물때가 엄청 많이 생겼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수건에다가 물기를 적셔준 다음에 도장면에다가 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물기는 설렁설렁 닦으시면 돼요. 그래 닦다 보면 뭐 자국이 있는데 그건 물자국이에요. 굳이 그걸 없애려고 또 뭐 건조된 수건 가지고 또 문지르는 순간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자, 이런 물자국 있죠? 이런 거 설렁 이렇게 닦고 마세요. 그냥 이렇게 뭐 조금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차하고 나시면 물왁스나 뭐 어떤 걸 쓰실 거잖아요. 물왁스에는 대부분 물이에요. 90% 이상 물이기 때문에 그 수건에다가 물왁스를 충분히 뿌리신 다음에 요 남아있는 물기들 그런 걸 보시면서 물왁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도장면에 안전하게 세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끝나고 유리막을 올릴 거예요. 세라믹 코팅이죠. 그거 올릴 거기 때문에 탈지를 한번 해줄 겁니다. 그때 남은 물기들 한 번에 같이 날리는 방식으로 쓸 거고,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었죠. 그래서 코팅 편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길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